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준형 조국 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책 내셨군요. 예.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예, 이 분쟁 지역 전공이시죠 원래? 예, 뭐 국제 정치. 가장 어떤 핵심만 좀 소개해 주시면 뭔가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예. 원래 지금 네 군데 두 군데는 전쟁이 예.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 대만하고 한국이 이제 전쟁 가능 지역인데 예. 알게 모르게 뭐 수십 년 된 분쟁까지 포함해서 알아야 될 한 10대 분쟁을 소개한 겁니다. 예. 그 바쁘신데 책도 내셨습니다. 예. 뭐. 예. 자, 정치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대선 후보 내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떤 판단인가요? 뭐 아마 현실론이나 명분론 예. 두 가지 다 작동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예. 독자 후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근데 뭐 지금 대표도 부재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 비용이라든지 또 예. 뭐 압도적으로 뭐 연합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 연합이 예. 결국 저쪽에서도 지금 이준석 후보도 있으니까 예. 저는 이렇게 너무 빨리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예. 뭔가 옆에서 당의 스피커로서도 얘기를 하고 개혁 목소리를 내다가 마지막에 단일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당 전체에서는 안 내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과의 어떤 뭐랄까요 분담이랄까요 역할 분담이랄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앞으로 협상을 예. 해야 되겠죠. 예. 예. 지금 공약 부분에서의 어떤 양당 공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신장식 의원 나와서 하시던데. 뭐 소위는 원탁 테이블에서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대선 전망 잠깐 여쭤볼까요? 네네. 뭐 국힘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윤석열 예. 씨가 예. 누구에게는 자산처럼 느껴지고 예. 누구에게는 부담처럼 느껴지잖아요. 점점 부담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쪽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 그러니까 부담 쪽이 커지면 그걸 저항했던 사람이거나 또는 거기에서 멀었던 뭐 한동훈 예. 씨가 될 것이고 예. 여전히 자산으로 생각하는 지지를 확인하면 아마 또 그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켜보는 마지막까지 간을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한덕수 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까?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을 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국제정치 전공이시니까요. 네. 예, 국제정치.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전 세계를 뭐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략적 어떤 판단하에서 원래 한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약간 원래 생각한 것랑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겁니까? 트럼프는 예. 일기 때에 사실은 자기가 뜻을 확실히 못 펼치고 4년 동안 나름대로 절치부심한 거고 예. 지금 벌어지는 것은 이미 의도하고 진행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관세 전쟁도요. 예.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게 이제 지금 예. 그 정도의 자기가 말하는 이 관세에 대한 철학은 확고하거든요. 예. 이게 미국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예. 건데 지금 이제 저항들이나 그래서요. 문제점 장애물이 자기가 보기에 장애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이 정도에서 말 정도의 철학이나 세계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끌고 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마가라는 것이 예.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예. 미국이 그럼 지금 그 강한 걸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걸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예. 어게인이잖아요. 예. 그 말은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을 이용해 먹었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다. 예. 그러니까 안보를 공짜로 무임승차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자기들은 보호주의를 하면서 미국한테는 자유무역을 예. 강요한 그 틀을 바꾸는 최고의 단어와 수단이 관세다. 이걸 예. 거의 그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도 말입니다. 이게 워낙 저항이 막 거세지고 네. 또 어떤 구체적인 동맹국들의 저항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제에 막 타격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자국 경제.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 관건이죠. 예. 원래 지금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맥킨리 대통령이나 예. 최근까지 이제 10%의 관세를 매겼던 것이 닉슨이었어요. 예. 다 실패했습니다. 예.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맥킨리도 중간에 도중에 접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한테 얘기하는 건 예. 이것만 넘기면 된다는데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큰 거고요. 저는 미국을 상대로 외부에서 트럼프를 바뀌기보다는 예. 말씀하신 건 국내 여론이나 국내 그래서요. 시장이 예. 이게 어려워지면 트럼프도 그럴 텐데 아직까지는 저는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상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국내적 압력이 더 커져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관세를 매겨가지고요. 네네. 자기들 국민들이 소비하는 소비재가 엄청나게 뛸 것이고 예. 그걸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요. 좋아할 리가 없죠. 주가 떨어지는데 또 국민들 좋아할 리 없고요. 그렇죠. 그것도 국민들의
그들의 어떤 인기를 먹고 사는 특히 어떤 대통령보다 더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 내부에서 저렇게 안 될 경우에는 국내 저항을 사실 지금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더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니까 여론의 영향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자기가 3년이면 농담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해 뒤집고 싶은 마음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미국의 학자들이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내년 중간 선거도 안 치를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심각한 전망. 지금 움직이는 게 보십시오. 의회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행정명령으로 비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가 이미 훼손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시기에도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런 상황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저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미국은 전국 비상계엄을 못 한다든지. 그러나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트럼프가 이걸 뚫고 나갈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해서 타협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타협을 할 시간까지 다치는 국가는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오히려 중국을 못 다치게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원래 생각은 가장 만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국가 우방국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협상국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 일본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하다. 지금 엄청난 압박과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성과를 보려고 어마어마한 압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일이군요. 큰일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더 큰일은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입니다. 지금 정치를 막 어떻게 간을 보면서 맞습니다. 이걸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서 엉뚱한 타협을 할까봐 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 부재 상태를 심리적으로는 불안정하죠. 우리가 지금 헌정이 저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게 사령탑이 없는 게 불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본하고도 장관들끼리 하는데 이거는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결례인데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자기가 직접 협상해서 이뤄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령탑이 없어서 우린 뒷순위로 갈 수 있다. 후순위로. 가만만 있으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 걸 종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는 권한 대행일 뿐이다. 협상에 권한이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통화도 그렇고 마치 자기가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그 정상회담 통화는 원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누설돼서 밖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는 거. 다음 대권에 나갈 거냐. 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일부러 흘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좋은 기회를 오히려 뒤로 밀어야 될 기회를 앞서고 다음 주 초에 지금 협상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대단히 위험하군요.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 관세 협상을 다음 정부에 저는 발목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저렇게 어떤 지금 권한 대행이라는 권한 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만약 욕심을 위해서 뭐든 줄 것 같으면 협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누고 얻을 걸 다 얻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한덕수한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대권 나갈 거냐. 이 말은 뭐냐. 건드리는군요. 욕심 있는 부분. 당신 협상 나한테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가가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자기는 좀 고심 중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자기는 50일 동안에 관리만 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퍼주고 올까 봐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퍼주기로 타협을 하면 다음 정부까지 그 굉장한 데미지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분담금 올려주는 분담금 협상.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5년 계약을
작년 말에 했고 예. 우리 국회를 통과했다. 예.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치 해줄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트럼프의 말에 그대로 수긍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설사 25%에 달하는 관세를 조금 뭐 1, 2%, 3, 4% 예. 깎아 준다고 하더라도 그 LNG 사업성 없는 데 예. 들어가야 되고 분담금에 하게 되면 예.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정도의 실적이라면 예. 우리 협상이 유리할 리가 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할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예. 왜 자기가 통상 전문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예. 사실 이런 협상의 가장은 외교부잖아요. 예. 외교부 배제했잖아요. 산업통상부하고 기재부를 보내잖아요. 그것도 예. 너무 이상합니다. 대외 협상에서 외교부를 배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 자기가 통상 전문가라는 걸 예. 국내에 과시하고 미국한테 어떤 협상 결과를 가져오던 실적이라고 아마 포장을 포장할 겁니다. 네, 거라고요. 포장할 겁니다. 이거는 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말려야 되는 상황 같은데. 제가 지금 예. 지난주에 계속 기자회견하면서 예. 관세 협상의 손대라고 예. 계속 했던 거고 예. 지금 사실 근데 국회가 이런 것이 돌아가서 불러서 왜냐하면 한덕수 지금 정부 현안 질의에 또 안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놀이 예. 하시느라고 안 나왔잖아요. 예. 국회의장도 유감을 표현했는데 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습니다. 큰일이군요. 예. 그리고 지금 그저께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이 예. 지금 일본 국방장관과 저기 미국 헤그세스가 만나가지고 미일이 한반도를 동북아 전체 전국 간의 전역에다가 같이 밀어넣는단 예. 말이에요. 그거 진짜 카스라 테프트의 예. 새로운 판입니다. 그걸 이 정부가 항의도 못합니다. 우리 없는 데서 왜 한반도가 당신들의 전국에 들어가느냐고. 예. 그걸 항의해야 되는데 항의도 하지 않는 거. 예. 참 큰일이군요. 정말 국민과 국회가 지금 감시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선 그렇죠. 때까지는. 예,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뭘로 포장해 오은 걸 뜯어봐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포장을 해오기 전에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출국금지까지 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심각한 상황이군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예. 유력 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요? 국민에 계속 예. 뭐 반대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하면 저는 탄핵도 시켜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자, 다시 아까 미중 간의 네. 또 패권 전쟁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요. 아까 중국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셨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에 지금 또 패권의 추가 더 유리합니까? 보시기에. 이게 과거에 미소는 서로 의존감 서로 예, 그렇죠. 상호 의존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 규모도 작고요. 예. 긴장 국면은 있었어도 뭔가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지렛대가 마땅치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미중은 너무 얽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은 1기 때 트럼프를 경험하면서 그 의존도를 어마어마하게 낮추는 준비를 계속했군요. 진짜 엄청나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GDP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GDP가 2.8% 정도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많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수출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미 수출이 예. 10% 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물론 이것도 크지만 예. 중국이 지금 결사항쟁을 결심하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 예. 중국이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데미지는 크겠지만 네. 견디긴 중국이 견딜 것이다. 그리고 채권 보유가 일본이 세계 1위고 예. 중국이 2위입니다. 예. 미국은 채권을 다시 말해서 빚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예. 미국의 신인도 때문에 가능한데요.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 미국의 국방비 예산과 맞습니다. 예. 곧 넘었을 거라 그러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하면 예.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훨씬 더 이자율 커질 수 올라가니까요. 있죠. 예. 그러면 미국도 이런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그 고비를 넘으면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 중국을 때리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때리면서 예. 다른 나라는 동맹국을 비틀어 가지고 그리고 대들지 마라. 예. 동맹국들끼리 뭔가 연합을 해서 대들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90일을 준 거 아닙니까? 저는 고 시진핑과 어느 수준에서 다시 전화해서 중국과는 예. 오히려 타협하고 예. 때리기 쉬운 동맹국을 때릴 것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로서는 더 안 좋은 더 안 상황. 좋은 거죠.
중국과는 말씀하셨지만 네. 물밑에서는 어떤 타협점을 찾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있죠. 그러나 이거를 완전히 뭐냐면 트럼프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긴 해요. 예. 그러나 왜냐하면 또 마가라는 것이 도전자가 중국이니까. 예.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생사 결단을 할 정도로 중국을 때리는 것보다는 예. 미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일단은 타협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메우는 것이 오히려 동맹국과 우방국일 수 있다. 저는 그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 들어서도 외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일단 예.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보시면 90일을 줬잖아요. 예. 한덕수는 50일짜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늦지 않습니다. 자꾸 불안해 하시는데 예. 늦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만약 대응이 못 한다고 얘기하면 예. 우린 뒷순위를 몰리면 EU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그럼 그렇게 보면 그렇죠. EU나 일본이 못 견뎌서 중국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예. 서로 연합을 하면 그때 우리 그쪽으로 가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블록을 형성하면 우린 그때 어느 쪽이 그렇죠. 더 편한가를 보고요. 보고요. 그다음 그게 또 지렛대 돼서 미국한테 협상할 수 있고. 지금 유일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가만히 있는 거군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 정말로요.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게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또 그런 길로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있어서요. 당장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미일 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예. 어떻게 했냐면 예. 이시바가 가서 소위 말하는 아부 외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예. 했다가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 이거 네. 국난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한국이 앞장을 서니까 예. 아이고 잘 됐다. 음. 한국이 먼저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그 경제장관 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가 들이닥쳐가지고 다시 일본이 제일 먼저 협상 대상이 됐어요. 예. 근데 일본은 지금 오히려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누가 먼저 하느냐 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대행 정부는 먼저 하는 게 장점이라고 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현 어떤 대행 정부는 말리는 게 최상책이고요.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맹국끼리 어떤 협력 강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그래서 예. 지난주부터 생각했던 예. 게 늦게 예. 이건 늦을수록 좋고요. 예. 함께가 연대고요. 예. 당당하게. 당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가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당하게. 예. 이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정말 거꾸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진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 늦추거나 예. 우리가 반대 급부에 우리도 근데 사실상 지난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아내지 예. 못했잖아요. 다음 정부는 예.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렇게 쉽게 모든 걸 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지금 LNG입니다. 예. 지금 알래스카 LNG는 경제성이 없어서 다 도망간 수십 예. 년 된 채산성 없는 거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덥석물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를 끌고 가서 그걸 해보려고 그러는 예. 거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핑계도 좋고 예. 가만히 있다가 EU하고 일본 등등. 그러니까 이 팔목이 비틀리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느냐를 보고 난 그렇죠. 다음에 봐야죠. 센 쪽에 줄을 서는 것이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는 최선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왜 우선 그 협상국 5개라고 했잖아요. 예.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영국입니다. 다 미국에 굉장히 약한 가까운 고리군요. 그리고. 약한 고리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제일 뒤로 가는 게 맞잖아요. 예. 그리고 완벽한 변명이 있는 겁니다. 전화 받았을 때. 예. 우리 한국이 이러니 지금 자기는 관리만 해야 된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예.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국익을 위해서 다음 정부에 미루는 게. 예. 근데 그래서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 아, 시간... 끝까지 부담을 주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그게 다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방법은 하여튼 저걸 못하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여론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예. 생각보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심각성에 대한 대해서 심각성에서는 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예. 상황 같습니다. 예. 예,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